네,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10월 30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를 이 각도로 제가 직접 찍기 때문에 저 각도로 돌려봐도 그 인물이 특별히 더 잘 나오지가 않네요. 본 바탕이 잘생겨야 각도 관계없이 잘 나오는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최고의 사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굳어졌어요. 그게 본 바탕입니다. 분장을 하고 색칠을 하고 속된 말로 환장까지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미국이 정말 한국의 국내 정치에 구도를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이 바로 청와대로 달려와서 정용 안보실장이 아닌 직접 카운터파트라기보다는 카운터파트의 상관이죠. 우리 안보실장 정도 되면 제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들어오는 정보, 그저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16개, 연간 정보 수집을 위해서 55조를 쓰고 있는 어마무시한 국가입니다. 문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 뒤에서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결국 임 실장을 찾아가라. 만나서 당신하고 얘기 좀 해보자. 도대체 한국이 뭘 하려고 하느냐. 네, 백이섭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성건님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 생각은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이라는 건 6월 12일 김정은과 합의한 내용대로 비핵화를 끌고 가려는데, 초기에는 내가 중국이 진짜 딴지를 거는 손톱 밑에 가스레기, 손톱 위에 가스레기, 옆에 가스레기 내지는 손톱 밑에 가시로 생각했는데, 트럼프의 생각이 지금은 그보다 더 골치 아픈 게 한국의 청와대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22명의 자기 편의 행정관을 끼고 청와대에 실세라는 대통령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 친구를 한번 만나라. 원하는 게 뭐냐? 북쪽에 대해 원하는 게 뭐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도직입적으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임 실장의 답은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 관계다. 이 선순환이라는 용어가 저는 뜻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잘 돼야 하나 잘 된다. 그렇죠. 그럼 뭐가 선이라야 되느냐고요. 앞선자. 비핵화가 선이 돼야 됩니다.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압니다. 언제부터 알았다? 8월 25일 폼페이오 보고 4차 방북하지 말라고 선을 끊고 난 뒤부터 트럼프가 북한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쏟아진 얘기들이, 그후부터 쏟아진 얘기, 한 달 내 플러스 그후부터 쏟아진 얘기들이 북한의 비핵화 되게 복잡하다.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심지어 5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다. 서두르지 말자.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폼페이오 똑같이 받아가지고 복귀해 줍니다. 같은 말로. 심지어 볼턴까지 같은 말 되풀이해 줍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읽은 거죠. 트럼프는 처음부터 미국의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핵탄두 몇 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미북 관계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북한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김정은이 살아남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엉금엉금 기어와서 돈 좀 주세요. 핵 가지고 장난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오도록.
그것이 미북 관계 정상화로 봤는데 그 작업이 좀 돼 가려고 한데 처음에 산토시에서 김정은 만났을 때는 그게 먹혀드는 것 같은데 평양 돌아가고부터 시진핑이 바람을 쑤시으니까 바뀌더라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운전수 역할을 한다,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이건 갈수록 더 가과이다. 중국보다 더하다. 노골적으로 더하다. 삼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이는 걸 보니 미국 제키고 자기들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써서 하겠다는 거예요. 비건이 임종석 실장을 찾은 것은 한국의 본심을 파악하고 이제 미국식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중재자, 운전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너희들 체면도 고려해주고 같은 동맹국 파트너로 가자 했는데 미국식으로 하겠다. 미국식이 뭐냐? 이미 그 전조를 트럼프가 보여줬어요. 한 달 걸려도 좋고 1년 걸려도 좋고 2년 걸려도 좋고 5년 걸려도 좋다. 이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모 보수 언론 사설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비핵화 날짜를 시간표를 제시하지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북한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아주 잘못 읽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정님. 그건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 새로운 용어 사실 새롭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트럼프가 보이는 그 용어들이 바로 전략적 인내였어요. 오바마 때 쓰던 전략적 인내. 손대지 않고 보겠다. 뭐 하는 한? 오바마는 NPT였어요. 핵 비확산, 다시 말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해가 테러 집단이나 중도이나 아프리카에 혹은 중앙아시아에 팔아먹지만 않으면, 이전시키지만 않으면은 너들끼리 앉아서 평양에서 혹은 대포리에서 동창리에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한다 해도 so what? 2700여 기나 가지고 있는 미국 핵폭탄하고 중거리 핵폭탄하고 너들 20기 뭐 많아봐야 30개 40개 하고 앉아서 게임만 하겠다 였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말하는 전략적 인내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밖에 테러 집단에게 팔아먹거나 내보내지 않으면은 일단 모른 체 하고 너들 문제는 그냥 두고 중동에 신경 쓰겠다. 중동 테러 건절에 더 신경 쓰겠다는데 트럼프의 죄송합니다. 전략적 인내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바마와. 우리 지금 언론에 보면 북 핵실험 안 하면 비핵화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이래놓고 이걸 전략적 인내라 했는데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이 맞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들어가느냐? 비핵화 체제가 들어갑니다. 돈줄 못 들어가게 돈줄을 끊는 거예요. 너들 안에 장난쳐라. 비핵화 한다는 말 하면서 자꾸 딴짓 해라. 그 대신에 나는 밖에서 돈줄 끊겠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한계가 있었던 게 돈줄을 지금 트럼프만큼 철저히 끊지를 못했어요. 안에서 너들끼리 난리를 쳐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내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돈줄도 끊겠다.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너들이 팔아먹고 도둑질하고 밀수하고 하는 길을 조금 열어줄렸니 몰라도 내가 중국, 러시아도 미국이 이 차제에 버릇을 고쳐놓겠다. 최소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유행국이 하는 거와 방향을 달리할 때는. 임 실장을 찾아온 것.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김정은을 도우려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질질 끌게 가도록 질질 끌고 가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파제 역할, 중로에 대해서
혹은 완충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 넘어서서 미국은 한국에게 너 생각은 뭐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손잡고 대북 제재 완화시키는 데 손을 들래?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아직 한 방도 안 때리고 있는데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미국 눈을 속이면서 계속 갈래? 그거 확인하러 온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 이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트럼프 미친놈 아니야? 절대 미친 사람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바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위협 내지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1위로 끌고 갈 정도로 미국이 한가하지는 않다. 나는 가급적 김정은을 통째로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덜러리들 링 위에 올라오지 마라. 김정은하고 둘이 앉아서 링 위에서 단판 짓겠다. 트럼프는 그 생각으로 6.12 정상회담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했다시피 지금 김정은 진퇴양난이에요. 왜 말이 없겠어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11월 6일 이후에 바로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할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도 2개월이나 더 미뤄져가 확정된 것 아니고 미국 쪽에서 제안을 내년 1월 초쯤 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뿐인데 김정은 쓰다 달다 말을 안 해요. 옛날부터 매달렸겠죠. 2달 땡깁시다. 1달 땡깁시다. 보름 땡깁시다. 트럼프의 본심을 읽은 겁니다. 이제 김정은의 선택이 미국이 돈줄을 좋으니까 네가 핵을 그냥 고철로 생각하고 들고 나가. 이 고철값 잘 쳐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내 목숨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도 안에서 평정이 필요하니까 내 생각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 체제도 당분간 보장해 주세요. 이 고민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일한 방해자가 누구냐?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길을 좀 들게, 특히 중국은 미국이 확신을 가지고 중국 길들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가지고 기술전쟁 가지고 폭탄을 때리니 시진핑이 지금 견눈질 해가라도 김정은 볼 시간이 없어. 내 코가 석자야. (1987년에) 레간하고 골바초프 사이에 체결한 INF 중거리 핵전력 협약에 대해서도 미국이 느닷없이 지금 그 협약 파기하겠다. 관계없이 우리는 미사일 막 만들겠다 하는 러시아에게 그 경고를 보내는 것도 쓸데없이 북한 문제 같은 데 끼들어가지고 시간 쓰지 마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미사일 만들 테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나하고 경쟁하고 싶으면 너도 미사일 만드는데 돈 쓰든지. 유인작전이에요. 또 나토를 동원해가지고 나토 회원국 28개국 미국 플러스 참가국인 스웨덴, 핀란드 잡아 넣어서 끌고 가서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도 서쪽 유럽 쪽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서편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러시아에게 부담이에요. 돈 들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그런데 돈 쓰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인프라,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이미 중국, 일본에 다 밀렸지만 다시 재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INF를 파기한다 그러니까 골바초프가 경기를 하는 이유가 야 이거 제2의 레간이구나. 레간 때 미사일 만들고 우주 방어한다 캐가 따라오라 캐가 나도 그게 조화가 따라가다가 소련이 완전히 박살나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또 그 전략을 쓰는구나. 러시아도 그게 코가 빠졌어요. 국내 문제. 한국만 제대로 도와주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1번 미북 관계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관계 개선, 미북 정상화가 가능한데, 관계 정상화가 가능한데, 지금 한국이 하는 꼴이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인지 뭔지 한다고 나서면서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대북 제재에 이탈 구멍과 완화 구멍과 틈새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거요, 궁극적으로 문재인이 김정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김정은까지 죽이는 꼴이 됩니다. 뭐 김정은 죽이면 좋지만 김정은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대북 제재 완화 구멍을 풀어주면 미국이 한국 그냥 놔두겠어요? 한국을 때려잡습니다. 때려잡으면 지금은 남북 경협이니 뭐니, 지금은 콩고물도 대충 빵 부스러기 콩고물 정도도 국민들 속여가면서 살짝살짝 묻어가지고 보내주고 있죠. 도대체가 개성공단에서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만드는데 100억을 썼다. 농담 따먹게 합니까? 국민을 3살 먹은 어린애로 하세요. 그리고는 우리 세금과 써놔놓고 출처를 밝힐 수 없다. 보수공사 하는데 5년 전에 건물 지을 때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5년 동안 거기에서 무슨 뭘 했어요? 건물 폭파하고 난리를 치고 그 안에서 전쟁 연습했어요? 사무소 안에서? 갖다 주지는 기름은 공동연락사무소 운영한다고 기름 가져가는 거. 갖다 주지 말라는 기름 왜 그래 갖다 줘요? 또 뭐 연락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6명을 끌고 가가 전문가를, 엔지니어들 끌고 가가지고 정수하는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봤다 하면서 개성 시민들에게 매일 1만 톤 물 주는 거는 연락사무소 운영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김정은 보세요. 잘 보세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믿고는 지도 죽겠다 싶으니 불과 한 달 전까지 우리 민족끼리의 목을 메고 나서던 북한이 지금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우리 국가끼리, 예? 우리 민족끼리란 용어를 안 써요. 우리 국가라고 써요. 우리 국가. 다시 말하면 한국과 관계없이 국가로서의 번영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지. 문 대통령이 자기를 도와준다 해서 했는데 갈수록 미국의 벽은 높아지고 한국이 말만 요란하고 시끄럽고 온갖 쇼를 다 해내고 문서마다 서명하락하고 당장 돈이 수억 원씩이나 자기 손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미국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 야, 문재인 대통령 믿다가 나도 골로 가는구나. 미국에게까지 완전히 찍히는구나. 일단 자력갱생 쪽으로 해서 시간을 좀 끄는 게 차라리 낫다. 한국말 듣고 무대기로 와르르 패거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6월 달에 조금 분위기 만들어가 트럼프한테 좀 괜찮은 이미지를 준 것, 그것까지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트럼프 속일 수도 없게 된다. 트럼프는 얘기해요, 계속. 김정은이 얼마나 멋있냐. 봐라. 내가 달라는 미군 유해 돌려보냈지. 핵시설 폐기하라니까 동창리 핵시설 폭파했지. 미사일 실험하지 말라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지. 미사일 실험하지 말라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분해하고 있지. 몇 달 동안 진짜 핵실험 한번 한다. 미사일 한번 발사한다 소리 없이 작년에는 2달이 멀다 하고
미국을 향해 떠드는 게 본토를 공격하겠다, 뭐 위협을 가하겠다, 미제에 맞서겠다 하는 말도 없이 조용하지. 야, 트럼프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냐? 나 이 정도로 해냈어. 이제 김정은 시간 문제야. 나는 오바마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네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은 고사작전처럼 전략적 인내로 참 고사작전을 할지 몰라도, 그리고 한국이 보면 무책임하게 그냥 핵실험만 안 하면 괜찮다 식으로 던져 넣은 것 같지만, 나 트럼프 생각은 그거 아니야. 이제 잡아놓은 고기 요리해가 어떻게 요리할까만 남아있어. 거기 한국이 괜히 칼 들고 도마 들고 양념병 들고 와가 이게 찜이 좋습니다, 뭐 회를 치시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한국 문제는 한국 문제,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 문제, 미국의 기준에서 처리하겠다. 한국, 너희들이 정말 비핵화 필요하면 너 김정은과 비핵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 내가 보기 문 대통령이 한국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그건 나 그대로 놔두겠어. 너들한테 위협이면 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너들한테 위협이라고 우리가 도와주려 해도 자꾸 딴짓하고 있으니. 비건이 그냥 심심해서 온 거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이 대단해서 찾아온 것 아니에요. 문 대통령의 생각을, 머리를 움직이고 있는 실질 인물이 도대체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트럼프 의심하고 있던,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있던 걸 비건 특별대표가 임종석을 만나고 나서 가서 보고하면은, 한 2달 전부터 트럼프가 생각을 굳혀서 이건 북한 길들이는 거는 돈뿐이다, 대북제재 완화로 돈줄 끊어야 된다, 이 생각을 더 견고히 하는 동시에 이제 한국은 별개로 처리하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트럼프에게 사탕을 하나 내놓는데, 나 그 사탕 이제 필요 없다. 나는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 어쩌고 저쩌고 미국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내가 보낸 유엔 사령관, 한미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고, 나 그런 짜잔한데 신경 쓸 시간 없어.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돈 문제로 방위비 분담, 환율, FTA, 돈 문제로 너희들이 미국하고 협조 안 하면 어떤 꼴이 된다는 것을 서서히 보여줄게. 이미 내가 중국한테 맛보기로 보여줬는데 보이지? 돈 앞에 형제도 없는데 동맹국이라고 내가 봐줘? 미국이 손해보면서? 이제 비핵화에 나서지도 마. 한다고 떠들지도 마. 선순환이니 그런 용어도 쓰지 마. 에? 보세요. 지금쯤 되면 뭐 잉크 묻혀가지고 종전선언에 서명 연습하고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종전선 싹 들어갔어요. 비핵화, 참 대북제재 완화, 유럽 같아 그런 데부터 입 싹 다물었어. 한동안 또 유엔사 해체 밀고 나가지도 못해. 남은 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 아니야. 멀리 앉아서 청와대에 앉아서 걱정할 게 아니라, 남은 것은, 숙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미국의 경제안보 우산하에서 살릴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눈에
당신이야말로 내가 끌고 나가려는 비핵화 전략의 가장 큰 가시다. 장애물이다. 이 생각을 지우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문 대통령이 지금부터 안고 가야 될,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국제정세나 미북관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 좋아요를 못 찾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유튜브 홈페이지를 열어서 유튜브 홈페이지 하단에 음지 표시가 나오는 게 좋아요입니다. 글씨를 자꾸 찾고 있는데,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주변에 어르신들이 보고는 싶지만 눌러는 주고 싶지만 좋아요라는 글씨가 없다고 할 때 좀 친절히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애국입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제대로 안 낸다, 이건 핑계가 안 됩니다. 태극기 들고 나갈 힘이 있으면 좋아요 찾아 누를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방송 내용을 가지고 책을 내겠다, 이 내용 자체를 타이핑하는데 좀 어시스턴트를 구한다 하니까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보시다시피 제가 버튼 하나도 어떻게 리모컨으로 작용해가지고 할 줄 제대로 모르는, 기계에 대해서 완전히 기치니까 신경 쓰는 건 오직 제대로 된 내용, 진실을 전달하고 제대로 된 논평을 내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편집 어시스턴트도 찾고 있습니다. 좀 모양새도 갖추고 뒤에 화면도 좀 내고, 지겹죠? 만날 똑같은 화면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 경험 있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010-6763-41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희정님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